디영문 씨. 30분 일찍 들어오는 건 반칙이야, 반칙. 1등 아님. 응? 탈락. 동현 씨가 1등 축하해요. 민영 씨 어서 와요. 오늘 2등이네요. 반가워요. 공부 재밌어요? 민영 씨 지금 공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다 돼가죠, 그죠? 한 달 다 돼가나? 재미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벽에도 한 번씩 부딪히실 거고, 부딪힐 때 조금 이제 고민도 좀 해보시고. 딱 한 달이에요. 바바여사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스승의 날 인사 인사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 우리 사이에 뭘. 잠깐만. 또 왜 또 뭐가 문제인데? 미리 열어두는 거? 키래요. 근데 뭐, 아마 하다 보면 한 번씩 벽에 부딪히실 겁니다. 부딪히면 일단 스스로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민용 씨가 이렇게 부딪힐 그 벽들, 다른 분들도 다 부딪혔던 벽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념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가다 보면 벽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좀 왜 그런가? 진짜 그런가? 라는 걸 좀 고민해보면서 가다 보면 조금 넘기가 쉬운데, 그래도 좀 잘 안 풀리고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럴 때는 그 밑에 댓글들, 왜냐면 그 부딪히는 그 자리에 보통 다른 분들도 다 부딪히고요. 그만큼 그 부분은 개념 이해가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 밑에 댓글들 같은 거 보시면 아마 비슷한 이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놓은 거 보시고, 또 제가 특히 강의 영상에 있는 댓글들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도 좀 답변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막혔던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 때 저한테 배우시던 분들보다는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좀 더 빨리 배우실 수 있겠죠, 그죠? 다른 분들이 어디서 부딪히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동안 해오면서 여기서 부딪히는구나, 여기서 막히는구나 라는 걸 저도 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포인트를 좀 더 강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해놓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지금 아마 강의 영상 정주행 중이시죠, 그죠? 강의 영상 끝나고 나면 라이브 방송도 쭉 보세요. 라이브 방송 멤버 라방 같은 거, 예전에는 뭐 중스 라방, 고스 라방이라는 말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들을 쭉 보시면 강의 영상에서 잘 이해 안 가던 걸 이제 그런 멤버 라방에서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풀어둔 것들도 라이브 방송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쭉 보시다 보면,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머리로도 계속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상상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차트도 이전에 다른 종목들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죠? 무작위로 아무 종목이나 열어놓고 수경호가 설명한 그 뒤로 흘러가는지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셔야 돼요.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지금 바바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김경씨 어서와요. 반가워요. 그러니까 바바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좀 막혀서 잘 이해 안 가던 부분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거의 다 해소됐다,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강의 영상에서 이해 안 가던 것들을 라이브 방송에서 다 해소시켰다, 자기 스스로 좀 점프업 되는 게 느껴지더라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영상 보다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도 강의 영상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렸지만, 한번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하면서 쭉 보시고 난 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따로 좀 메모를 해두세요. 메모를 해두셨다가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그게 해소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많고, 저는 보면 막 남들처럼 요런 기법 막 설명하고 저런 기법 설명하고 이런 방식은 거의 안 씁니다. 다른 자칭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방식 위주로 하죠, 그죠? 양량이 어떻고, 뭐 이평선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즘 하도 안 씹으니까 그것도 자꾸 헷갈리네. 이런저런 보드 지표들 막 그런 거 막 설명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인문학적 관점, 그리고 심리 게임의 측면에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가 움직일 확률이 커지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법들 하나하나 다 공부 안 하셔도 그냥 차트를 보면서 이런 흐름이라는 건 이 구간은 이런 심리가 작용했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게 그냥 한눈에 이렇게 뭐랄까, 스토리, 이야기, 소설, 마치 한 종목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 그 종목의 어떤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영상 다 보시고 나면 라이브 방송도 한번 쭉 보세요. 워낙 지금까지 해놓은 방송이 많으니까 다 보시려고 하면 답답할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초창기 때 라이브에 강의 영상 관련되는 어떤 그런 좀 더 디테일한 팁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1.5배속이나 또 혹시 감당되신다면 한 2배속 정도로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쭉 보시다 보면은 우리 속된 말로 보통은 다 이제 맞네 하면서 머리를 탁 치거나 아니면 무릎을 탁 치거나, 저 같은 변태과들은 이제 막 불알을 탁 치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탁탁 치게 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단계씩 탁탁탁 자기 실력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들도 다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연속성을 가지거든요. 모든 우리 학교 공부할 때 교과서,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분수도 배우고 소수점도 배우고 뭐 삼각함수도 배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미분 적분 뭐 대수학 이런 과정으로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듯이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고 거기에서 조금씩 더 파생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기본은 꼭 지켜야 돼 라는 어떤 그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기본은 즉 주식으로 손실을 안 보는 방법 정도를 깨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에서 나는 이제 수익을 내는 방식, 그 다음에 그 수익을 얼마나 더 극대화할 수 있느냐, 혹은 뭐 가급적이면 또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시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버리시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엔 진짜 뭔가 크게 깨우치시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봐오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와, 주식이 이렇게 쉬운 겁니까? 이렇게 쉬워도 됩니까? 라고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뭐 더 얘기하면 자꾸 제 자랑 일 같아서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시황은 진짜 이쁜 사람씨 어서와요. 반가워요. 스마일씨도 할롱 풍경씨 꿀모닝. 강의를 다 봐야 앞부분 강의가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화까지 다 보셔야 합니다. 꼭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양반들은 디어문 씨도 사실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는 좀 빨리 좀 배우셨잖아, 사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뭡니까, 뭐 연령이 높다거나 혹은 약간 이제 그 숫자하고 좀 안 친한, 다른 부분은 다 똑똑한데 유난히 숫자하고 안 친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죠. 그래서 좀 더 오래 봐야 되고 좀 더 반복해서 봐야 되고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노력한 만큼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에디형 어서와요. 반가워요. 풍경씨, 그러니까 주식 공부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식 공부는 이 세상 다른 모든 공부하고 달리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저도 한 번씩 제가 한 번씩 이제 처갓집 간다고 해외 나가거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스키 여행 가거나 아니면 저 알래스카에 온천 여행 갈 때, 그럴 때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씩 제가 자리를 비우잖아요. 그러면 다녀와서 저도 한동안은 좀 어버버 헤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즘엔 뭐가 이슈인지, 뭐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좀 호흡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좀 헤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자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오늘 사실은 뭐 쓸데없는 잡설을 좀 길게 한 이유가 딱히 뭐 별로 씹을 말이 없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못 했는데 우리 제자분들께서 누가 물어보시고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왜 방송을 못 하세요?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그 어느 집에나 있는 그 고부 갈등 사실 고부 갈등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우리 와이프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어리고 또 저희 모친은 또 워낙 연로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모친은 다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모친이 약간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웃으시다가도 갑자기 확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좀 아직 어린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막 짜증내고 막 혼내고 이러면 당황스럽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막 토하고 막 이러길래 저도 화나죠, 솔직히. 저도 화가 나는데 그렇다고 뭐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없는 거고, 어머니한테 가서는 며느리 욕하고 며느리한테는 또 어머니 욕해주고 그러느라고 어제 하루 보내느라 집안이 속 시끄러워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좀 혹시 방송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실 오늘은 시황 관련해서 씹을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잡설이 좀 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제가 계속 강조했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또 다시 내려왔죠, 그죠? 뭐 여기 시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갖다 붙이던데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베트남 쪽에 대만 쪽에 지금 미국과 트럼프와의 지금 협상 과정에서 대만 달러의 절상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풍문으로 대만 달러 환율이 폭락을 했었고, 쉽게 말하면 대만 달러가 절상되었었고, 그에 따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아마 코리안 원에 대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절상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빠졌다라고 사람들이 개구라를 쳤었는데, 저는 안 그랬죠. 저는 계속해서 1,400원 밑으로 이제 내려와야 된다, 내려올 타이밍이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조만간 내려올 것이다라고 계속 씹으러 왔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1,400원 밑으로 저 앞에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또 꾸역꾸역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이유를 대만 달러에 갖다 쓸데없이 대만 달러에 갖다 붙이니까 대만 달러가 다시 올라가니까 우리도 꾸역꾸역 조금씩 따라 올라갔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측에서 아주 소극적이지만 원달러 환율 방어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일단 봅니다. 근데 이제 환율 시장에서 환치기 세력들이 계속 끄집어 올리려고 하면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요즘 우리나라 같은 속 시끄러운 시국에 돈을 무한정으로 풀어가지고 적극적 방어를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죠? 그거는 뭐 방어를 하는 대로 돈 많이 썼다고 욕처먹을 수도 있고, 못하는 대로 또 욕처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돈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어떤 스탠스로 움직이신 것 같긴 해요. 단기적으로 여기 요 구간 있죠? 단기적으로 다시 1400을 뚫어 올릴 때는 제가 오히려 창룡 영화한테 좀 창룡 영화 진짜 서운하게 이럴 거야 이러면서 제가 방송을 했었죠, 그죠? 창룡 영화 좀 힘 좀 내. 그리고 제 또 혹시 보시는 분들 요 방송 요 부분 스크립트 따가지고 이제 하는 측에다 좀 보내주라고. 그래가지고 좀 창룡 영화 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스윙어가 불만을 제시하더라라고 좀 신고 좀 해달라고 막 제가 농담도 했었죠, 그죠? 근데 마침 이제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맞죠, 그죠? 화요일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수요일날 조금 이제 진정되더니만 어제부터 지금 다시 원달러 환율이 폭락이 나오면서 좀 1,400원 밑에서 계속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구간이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룡 영화가 제 방송을 보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창룡 영화 화이팅! 나는 창룡 영화를 믿고 있었다고! 어쨌든 1,4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 1,390원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일단 달러에 투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 투자하는 이제 환치기 세력들이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는 굳이 이거 1,400원 위로 다시 이제 쳐올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소극적 방어로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걸 뚫어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아주 그냥 미친듯이 풀어야 되거든요. 들이박아야 되거든요. 환치기 세력들이 조 앞 구간에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애지간하면 1,400원 위로 다시 쳐올려가지고 앞부분에 저런 완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제 저런 구간은 이제 다시 안 주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1,400원 밑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우리 지수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아시다시피 금요일, 프라이데이, 전 세계적으로 금요일은 어느 나라든 간에 특히 선진국 지수단에서는 금요일은 항상 좀 지지부진한 날입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의 휴일 동안, 그러니까 주말 동안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시는 일반적으로 호구개미님들이겠죠, 그죠? 어느 나라에나 호구개미님들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호구개미님들이 야 불안해 일단 빼놓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넣어봐. 별일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넣지 뭐 하면서 금요일에는 좀 투심이 매우 이제 수동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렇게 뭐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꾸역꾸역 갈 거라고 우리 장은. 미국 장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하루에 5%대 뭐 3%대 연속해가지고 이틀 동안 뭐 10% 가까이 올리고 이렇게 해도 우리 장은 그 혜택 못 받고 꾸역꾸역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부른 대로 되니까 그건 좋은데 또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시원스럽게 안 올려주는 게 좀 불만스럽긴 합니다. 이럴 땐 제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또 틀리지 않고 맞추는 바람에 우리 지수단이 꾸역꾸역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뭐 크게 센 장을 기대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냥 수급적 측면도 그렇고 환율 상황도 그렇고 지난 야간 선물 상황도 어제 주간에 정규장에서의 마감가에 비해서 뭐 크게 올려놨다는 느낌 없이 그죠? 1, 2포인트 차이로 그냥 마감을 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더더군다나 힘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대형주 쪽으로 일단 수급이 먼저 들어갈 거야 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중대형주에 먼저 들어갔고 중대형주가 움직였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게 중소형주 쪽으로 좀 분산돼서 이제 흩어지는 타이밍이 올 거야. 어젠가부터 또 다시 그 중대형주 쪽에서 좀 흩어지는 수급이 중소형주 쪽으로 좀 분산되는 게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단기 상황만 보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특히 저나 저희 제자분들 또 우리 그걸 저한테 이제 주식을 배우고 있는 수익 매매를 배우고 있는 우리 멤버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무래도 접근하게 되는 게 중소형 수급형 세력주 쪽을 많이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고 계신 종목들 중에 요거 수급 좋네, 수영한테 배운 대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수급인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고 계신 그 종목들 중에 오늘 좀 팡팡팡 터져줄 종목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수급형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용해야 갈 곳을 잃은 어떤 그 투심 혹은 자금들이 자기들이 살짝만 이 트리거를 탁 발동시켜주면, 즉 살짝만 톡 하고 쏟아주면 갈 곳을 잃고 막 어디로 갈까 하면서 막 헤매던 자금이 자기들이 자금하는 그 종목 쪽으로 확 쏠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바바바 치고 올려놨다가 위에서 확 털어먹고 도망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급형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슈팅 나오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혹시 들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혹시 뻥 하고 튀어주는 놈 있으면 역시나 낼름낼름 만나게 먹튀를 하시고
뭐 달아서 계속 더 날아가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다른 놈들 천지잖아요. 오늘도 멤버 톡방에 제가 종목들을 올려드린 게 거의 한 70개 넘게 올려드렸죠. 이런 혼란한 상황, 뭐 지금 각 주식 방송, 아침에 그 주식 방송 돌아다니면서 보면 나오는 그 출연하는 자칭 전문가들마다 요즘처럼 혼란한 장에서는 참 종목 찾기가 힘들죠. 수익 내기가 힘들죠. 개뿔 시작 매일매일 수익 나는데 뭔 소리입니까 지금. 지도 실력 없어서 리딩 똑바로 못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자꾸 이제 장탓을 하거든요. 실력 없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장탓하는 사람 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이든 좋은 종목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곤란해는 눈만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70 몇 개 보내드렸는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리적 측면으로는 바닥 찍고 지금 무릎이나 정강이 뼈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놈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하지만 발바닥을 찍고 정강이 뼈 무릎까지 올리면서도 주포는 계속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즉 가격을 더 비싸게 올리면서도 물량을 땡긴다는, 난 비싼 돈을 주고라도 물량을 더 받아서 모을래 라고 하는 주포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제 멤버 톡방에 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떤 지수단이 크게 눌리면서 멱살 잡혀서 같이 끄집어 내려져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건 뭐 추가적인 더 박연 세일이라고 보시고 더 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들만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공부해보시고. 첫째는 공부예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그거죠. 안 될 놈들 왜 공부하느냐고. 될 놈들을 공부하라고. 될 놈들을 공부해서 요런 놈들은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내가 종목을 직접 고를 때 요런 상황에 있는 놈들만 내가 선택하면 수익이 계속 나겠네 라는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 보시다가 좀 입맛에 땡기는 게 있으시면 뭐 매매해가지고 멤버십 요금 정도는 내가 벌어가야지, 멤버십 요금 정도는 벌어가지고 공짜로 배워야지, 뭐 요런 마음 정도로 또 배운 걸 테스트해보는, 검증해보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다가 좀 소액으로 수익을 좀 내시는 매매를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멤버분들은 차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막 다이슨 청소기까지 팔아가지고 막 몰빵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본인이 공부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테스트하는 매매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죽기 살기로 몰빵 들어가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별 드릴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죠? 금요일은 항상 그래요. 금요일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다음에는 그냥 심심한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튀는 놈 있으면 먹고 튀자, 이 정도 말해 주시는 게 다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원달러 환율을 비롯한 뭐 야간 선물 상황도 그렇고 해외적인 이슈도 그렇고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오늘은 그냥 대충 이 정도로 장을 시작하게 되네요. 절대존엄 어서와요. 절대존엄 왜 갑자기 부지런을 떨지 어제 오늘?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 너무 열심히 안 하던 거 하시면 그 몸에 병 나요. 자, 일단 장은 말씀드린 대로 고만하게 갈 것 같죠, 그죠? 예. 코스피가 0.35, 코스닥이 0. 아이고 약보합으로 돌아서네요. 바로 코스닥은 돌아서네요. 코스피가 지금 0.32 정도. 코스피도 일단 스타트는 0.35로 시작해서 또 0.28. 이게 처음에 좀 시작이 약하잖아요, 그죠? 예. 좀 약하게 더 꼬꾸라지면서 시작하네요, 그죠? 코스닥도 지금 이제 약보합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 오늘은 오르든 내리든 뭐 0. 몇 %, 요 정도 말 그대로 이제 보합세인데 조금 약하냐 조금 강하냐의 차이인 거지, 그냥 보합세, 고만한 장세일 거다 라고 미리 시부렸는데 그대로 되는 거 보면 지수 읽는 게 엄청 어렵다던데 어떻게 스윙어는 시부릴 때마다 맞추지? 이런 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가지셔야 되고, 나도 스윙어만큼은 하고 싶어, 이런 욕심.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지수 예측하는 건 종목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것보다 지수 방향성 맞추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지수 방향성을 못 맞추는 사람이 무슨 종목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배고파. 왜 이렇게 배가 없지? 제가 요즘 변비 때문에 고생합니다.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물도 똑같이 마시는데 요즘 들어서 똥이 좀 딱딱해졌나 봐요. 똥꼬가 찢어져라 힘을 줘도 잘 안 나와가지고 약을 먹고는 있는데 지금 왜 밤에 자기 전에 물 이빨 먹고 약 하나를 탁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물똥 쫙 싸는 그 약 있잖아요. 그거 먹고는 있는데 그걸 먹어도 처음에 나올 때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하니까 미안해. 더러운 놈인 거 알잖아. 뭐 내가 뭐 남들 다른 자칭 전문가들처럼 뭐 내 거 따위 메고 뭐 그럴싸하게 뭐 이래 좀 있는 척 하는 놈은 아니잖아, 그죠? 네. 양해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아침에 누면 처음에 탁 나올 때는 엄청 딱딱한가 봐, 그게. 그래서 처음에 고생을 좀 해요. 근데 그게 퐁 하고 터지고 나오면 그 다음에 쫙 푸른 주스 아는데 뭐 딱히 그 일부러 구해서 마시려니까 깝깝해서 그냥 약국에서 그 변이 묽어지는 약 그걸 사가지고 지금 한 3일 정도 먹고 있는데 하여튼 괴롭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서 그러니까 다리가 좀 바보가 돼버리면서 10년 정도 거의 이제 이 데스크 앞에 앉아서 생활하잖아요, 그죠? 의자에 늘 앉아서 똥꼬를 의자에 대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치질은 항상 좀 조심을 하는 편인데 변비가 오니까 뭐 방법이 없어. 배를 째고 변을 끄집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 똥꼬를 통과해서 배출해야 되니까 똥꼬가 요즘 지금 괴롭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는 있거든요. 처음에 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에 그 변비 때문에 똥꼬가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다가 지금 약 먹고 지금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일에 집중이 잘 되거든요. 이 주식은 머리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 똥꼬가 아프고 막 그러면 정신력, 집중도 잘 안 되고요. 기본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마인드가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요거 지금 사면, 요거 지금 사면 뭐 며칠 내에 답을 가겠는데? 살까 하다가, 이러면서 못 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반가? 제 포트는, 잠깐만, 스윙 포트도 잠깐 좀 봐야겠다. 잠깐만요. 예상했던 대로 그냥 제 스윙 포트도 그렇고, 제 단타 포트도 그렇고, 빨간 게 반, 파란 게 반인데, 전부 다 보면 빨간 것도 뭐 1점 몇 프로 상승, 0점 몇 프로 상승 뭐 이런 수준이고요. 파란 것도 1점 몇 프로 하락, 0점 몇 프로 하락 이런 수준이거든요. 보합세 내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세력주니까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수급형 세력주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날에 이 세력들이 그 주가 형성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날은 그냥 방치해두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주포화가 예를 들어 호구개미들이 너무 던진다 싶으면 조금 하방 지지를 해주는 정도, 또 호구개미들이 너무 산다 싶으면 상방 저항을 좀 해주는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정도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쉽게 말해서 심심한 하루가 되겠다. 다만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는 혼자 뜬금없이 한번 빵 하고 튀어오를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혹시 들고 계신다면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냥 좀 잘라 드셨다가 그거 이제 킵해 두시고 좀 눌림자리 좀 나오면 눌림자리까지 나오면서 다시 수급을 좀 땡겨가는 그런 게 보이시면 또 다시 들어가고 요걸 반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씨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샀다가 틀린 놈인가? 아니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세요. 질문을 강요하진 않을게요. 왜 주식을 공짜로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질문을 하시라고 해도 질문을 안 하시지? 그런 적극성이 없이 무슨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시지라고 하면서 자꾸 질문을 제가 강요를 했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우리 제자분들이 너무 질문을 강요하시면 호구개미들은 부담스러워해요. 대부분의 호구개미들은 부담스러워해요 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강요는 안 할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질문이에요 이거? 질문이에요? 주말에 몰라. 지난 주말에 제가 좀 열심히 일을 해놨거든요. 내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개꿀빨 종목들을 미리 다 이제 좀 서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아침마다 조건 검색으로 땡겨가지고 내가 노려보던 종목이 적당한 자리에 와 있으면 그냥 담아두고 또 담아뒀던 놈들이 튀어오르면 팔아먹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중에 딱히 뭐 주말에 해야만 하는 어떤 아주 긴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놀 것 같아요. 토요일에는 마눌님 찌찌 만지면서 낮잠 좀 푹 자고요. 일요일에도 마눌님 찌찌 만지면서 그냥 낮잠 그냥 자다가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딱히 계획이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왜 물어보시는데? 청궁 씨가 혹시 맛있는 거 사주려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내가 올라갈게. 요즘 참 청궁 씨 부동산 쪽 그 시세 어떻습니까? 요즘 조금 약간 이제 쉬어가죠? 안 그렇습니까? 그 위쪽에 요즘 부동산 예전 같진 않죠, 그죠? 좀 쉬어가죠? 삼양식품 한 텐배가 안 나왔나? 삼양식품? 잠깐만. 삼양식품이 텐배가 나왔을 건데? 그지? 예. 재작년까지 10만원이었던 게 지금 100만원 넘어갔으니까 텐배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 멋지네. 근데 모르지. 우리 절대종님이 삼양식품을 어디에서 샀는지 그건 모르지. 예를 들어 뭐 11만원에 사서 지금 11만 6천원에 팔았다 이러면 나한테 욕 바가지로. 80% 먹은 것도 사실 요걸 좀 먹어야 되겠네. 60만원 위에서 샀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애매한 자리였었네. 보시면 80%면 대충 한 요 정도에서 샀다는 거잖아. 그죠? 요 정도에서? 뭘 보고 여기서 샀지? 참 애매한 자리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지? 아니 뭐 눌림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뭐 여기서 샀다거나 아니면 눌림에서 하방 지지력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뭐 이런 데서 샀다거나. 그지? 그렇게 하면 80 안 나오나? 여기서 하면 이게 80이거든? 맞잖아. 그지? 여기서 하면 80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절대적으로는 여기서 샀다는 건데? 뭐 정보 돌파로 샀어요? 정보 돌파 같은 무식한 매매 좀 하지 말라니까. 또 뭐 딱 정보 돌파 했네. 우리 절대적으로 성향 자체가 막 핵 만들어가 막 쏠라하고 이런 좀 그런 울끈불끈한 좀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좀 매매가 좀 과격한 매매 있어. 왜 이런 매매를 좀 안전하게 하시라니까. 안전하게. 왜 이렇게 좀 어려운 매매? 좀 과격한 매매를 하셔. 그래도 뭐 80% 먹었다는데 뭐 칭찬해야지 어떡해. 잘했어요. 축하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듯이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아차하면 피통상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샀다 하면 60만원이잖아. 60만원이면 지금은 뭐 거의 120만원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와 싸게 샀다 싶죠. 그죠? 여기 출발할 때 10만원도 안 됐어. 10만원도 안 된 걸 60만원에 살려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큰 종목이 10만원짜리가 60만원까지 올라있다 그러면 쪼셔야 돼. 물론 이제 당연히 절대적으로는 이제 저한테 배운 그 어떤 수급으로, 그죠?
수급 해석으로 충분히 덤빌만 하다 하면서 들어갔겠지만 예, 다른 분들이 보고 배울까봐 걱정돼서 보고 그냥 어설프게 따라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 어쨌든 잘하셨어요. 축하해요. 아침에 똥을 놓는데 배가 갑자기 아팠어요. 푹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봐. 우리 저 절대저놈이 요번에 아파트 팔았대잖아. 그 계속 끌고 징글징글하게 끌고 가던 그 아파트를 최근에 팔았다잖아. 절대저놈이 아파트 팔았다면 말 끝난 거지 뭐. 지표잖아 지표. 응? 우리 절대저놈이 아파트 팔았다 그러면 그 아파트 시세 끝이잖아. 그지? 하나씩 어서와요. 반가워요. 주택은 필수지라서 어느 정도 거래는 나오는데 상가는 진짜 말 못하지. 지금은 상가 쪽은 뭐 거의 뭐 전멸이라고 봐야죠 사실. 지금 요즘 그런 얘기도 있더라. 그래서 상가를 이제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용도 전환하는, 용도를 다른 걸로 변경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뭐 용도 변경을 해도 뭘로 해? 뭐 보니까 상가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무슨 전시관으로 그 전시관으로 그 용도 변경이 되나? 아니면 뭐 유치원 같은 거 있잖아요. 상가처럼 유치원도 보면 교실로 이렇게 블럭이 나눠져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아니면 학원 같은 거 그런 걸로 용도 변경하는 거 그런 건 있다 하던데. 학원도 어차피 상가 아니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합디다. 하방지표? 요번에 기가 막히게 잘 팔았잖아. 응? 절대적으로 요번에 그 아파트로 좀 짭짤하게 땡겼다면서. 놀아도 된다면서 그래서. 짭짤하게 땡겨가지고. 그죠? 예. 뭐지? 관심이 없으니까 근린생활인가? 하여튼. 그거라서. 지나가기만 해도 꺼내. 여기 임차인 있어요! 여기 임차인 있어요! 나 좀 꺼내줘요! 이러는가 보지? 근린생활 있어요. 참 맞아 그래. 다음 부동산 언제 살 거야? 우리 절대저놈 위원장님. 다음 그 부동산 언제 살 거야? 당분간 안 쳐다볼 거지, 그지? 요번에 지금 특히 재명이 영화 그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명이 영화 정책이 솔직히 부동산 억제책이라는 말은 좀 과하다 치더라도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아니잖아, 그죠? 최소한 부동산 활성화 당하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너무 비싸다라고 아예 그냥 까시는 분이다 보니까 대놓고 까시는 분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그렇게 이제 재미를 보기는 힘들 거예요 당분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본도 약간 피크 아니에요? 일본이 지금 물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일본에 막 기어들어가가지고 일본 부동산을 워낙 지금 폭등을 시켜놓은 상태라서 더 올라갈 수 있으려나? 응? 난 일본도 지금 거의 한계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일본이 만약에 지금 그 기준금리를 얼마 올렸습니까? 0.5입니까? 1이지? 1인가? 1%인가? 0.5인가? 하여튼 마이너스 금리였던 일본이 일단은 물가 상승, CPI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좀 올렸고 또 더 올릴 의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물론이지만 부동산을 내리누르겠다는 의도가 깔린 거잖아. 근데 굳이 그러니까 내리누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다? 응? 내리누르고 난 다음에 집을 사겠다? 일본은 워낙 근데 지금 특히 뭐 도심 쪽은 모르겠지만 주변 쪽으로는 인근 도시 혹은 수도권에서도 외곽 지역은 그제 누르고 간다는 얘기지, 그지? 외곽 지역은 빈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지? 외곽 지역은 너무 빈집이 많아가지고. 저도 아이디어 하나 드릴까? 어차피 절대적으로는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이디어 하나 드릴까? 아이디어 제가 좀 들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번에도 어떤 얘기했었는데 지금 동남아 쪽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부동산 바닥입니다 완전히. 그냥 반토막 났다고 보면 돼요. 반토막. 땅은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요. 특히 상가나 뭐 이런 쪽은 상가나 일반 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그냥 뭐 비어 있는 집도 천지고요. 분양가가 반토막 나는 볼 때는 새 집 분양가가 반토막 나는데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그런 거 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쪽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쪽에 있는 지금 많이 할인된 부동산 같은 거 좀 헐값에 좀 쭉쭉쭉 해놓으면 어쨌거나 걔네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도 그 성장률이 5%씩 6%씩 많이 나오는 곳은 7% 8%까지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단기 지금 악재 이슈로 부동산이 박살이 나는 건데 어느 정도 그 세계의 경기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걔네들 다시 혜택 받거든. 다시 또 이제 고도 성장을 만들어내게 되면 부동산 폭등 가능 안 할까? 가능 안 할까?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쪽이나 태국이 좀 애매한데 사실 태국은 좀 왜냐면 태국은 변동성이 너무 적어가지고 좀 애매하고 베트남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같은 거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은 자리에 제법 깔끔하게 지어 올리고 있는 도중에 지금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헐값에 지금 내놓은 그런 것들 꽤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쓴 새 건물인데 한 번도 안 쓴 새 건물이 막 진짜 딱 건설비만 딱 건지려고 막 내놓은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쨌거나 변동성이 너무 약해.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일본은 안 그런가? 일본도 마찬가지잖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할 거면 차라리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쪽 부동산보다 벌써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왜 웃돈을 주면서까지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웃돈 주고 부동산을 사재껴가지고 그 나라의 부동산을 폭등시키겠습니까? 저 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근데 그게 사실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실제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사재끼기 시작한 애들은 떼돈 벌었잖아요. 그게 단 1,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장기간 5년, 10년 이상 동안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 제주도 야금야금, 제주도 땅 야금야금 먹었던, 상가 야금야금 먹었던 중국 애들 좀 떼돈 벌었어요. 몇 배, 몇 년 만에 몇 배씩 막 땡기고 가고 막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애들 흉내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자금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자금이 그렇게 뭐 메이저급으로 크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적은 자금으로도 덤빌 수 있는 신흥국들. 일단 저는 뭐 방금 얘기했던 게 뭐 베트남, 뭐 태국, 캄보디아 이런 쪽을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에 좀 잘 나갈 나라가 어딜까? 급속도로 부동산이 땡겨 올려질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뭐 인도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인도가 지금 부동산 그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알아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베트남이나 태국,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내에 있는 나라들 중에 미얀마, 라오스 이런 이상한 나라들 말고요. 그나마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걔네들도 원하고 있고 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외국인 상대로 하는 규제책들이 많이 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알아보세요. 일본에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일본 주택 산다길래 좀 뭐 큰 돈 되겠나? 뭐 진짜 저가에 사가지고 고가에 팔 욕심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일본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탄력성 있게 움직이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부동산 나 잘 모르겠다. 오히려 부동산은 청궁씨나 정은씨가 더 잘할 수 있지. 저보다. 실거주 하려고? 왜 뭐 다시 계약해서 갈 것 같아요? 일본에? 응? 일본이 살기는 좋지. 조금 한국보다 임금은 좀 박해도, 그죠? 한국보다 임금이 박하죠, 지금은? 그래도 물가가 한국보다 싸잖아. 아닌가? 요즘 그 관광객들 때문에 뭐 물가 올려놨다고 좀 지랄들을 하던데. 골프 치면서 젊은 양반이 뭐 골프 젊은 양반이 뭔 골프입니까? 좀 새벽 조기 축구나 나가고 말입니다. 예? 아니면 야구팀 이런 거 나가고 아니면 좀 이래 좀 뭡니까 이거 쇳덩이나 좀 들고 이러셔야지. 골프 치고 골프 채도 쇳덩이라 골프 채도 쇳덩이라. 자, 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오늘은 진짜 별로 해드릴 말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이래가지고 잠깐만 제 주인 계좌한번 가야겠다. 어제는 제가 좀 먹기를 자동 매도 걸어놓고 막 밖에 나가서 마눌님 달래준다고 모시고 나가가지고 빙빙빙 좀 돌면서 놀다가 왔거든. 놀다가 왔더니만 자동 매도 걸어놨던 게 좀 팔리고 이래가지고 짭짤했는데 오늘은 역시나 좀 조용하네. 영주권 있다고? 그건 뭐 그러면 일본에 집 하나 사놓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놀면 되지 뭐. 그래 뭐 그건 맞지 뭐. 어련히 빙이 알아서 잘 했을까 그래. 알겠습니다. 자, 뭐 특별히 질문도 없으시고 이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친 또 이제 아침 챙겨드리러 가야 됩니다. 우리 저 며느리 오시면 알아서 좀 다 잘 하겠거니 했는데 둘을 붙여놨더만 우리 모친은 지금 올해 85세시고요. 85세시고 우리 와이프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결이 나이로 그죠? 서결이 나이로 그러니까 모친이 1940년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1990년생입니다. 말이 시어머니지 사실 시할머니 정도 되죠, 그죠?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한 20살 가까이 납니다. 비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면비 톡방에서 물어보시죠. 한 20살 가까이 차이 납니다. 어쨌든 저희 모친과 저희 마눌님께서 한 50살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손녀딸 같이 좀 재밌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모친이 질투를 해요. 저희 모친께서 질투를 해요, 우리 며느리를.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딱 볼 때 그렇게 느낌이 와요. 질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하여튼 사람이 너무 잘나면 안 돼. 너무 잘나면 어머니도 집착하시고 마누라도 집착하고 둘 사이가 안 좋아서.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뭐 오늘 하루 즐겁게들 보내시고요. 주말 밖에 놀러 다니세요. 요즘 덥지도 않아서 놀러 다니기 참 좋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보는 즉시 답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빠잉.